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신년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년사를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전문을 다 정독을 해봤습니다. 정말 김정은의 신년사는 소름이 끼치는 신년사입니다. 굉장히 잘 쓴 신년사인데 요지는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는 세계적인 강성대국, 핵강국으로 만드는 그 위협이 달성되었다.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로 매진해서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모든 국민들이 총단결해서 끝까지 나아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핵심이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신년사를 다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핵을 가졌고 핵미사일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사회주의와 적화를 이제 전 인민이 단결해서 적화로 나가자. 적화 통일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적화시키자. 뭐 이런 요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는 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 방해 안 한다, 이것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 분량으로 보나 말의 내용 요지가 그거 다 우리나라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 들어가서 지금 보셔요. 제 말씀이 맞나. 그래서 기본이 김정은의 신년사는 핵미사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더 강력한 무장력을 가지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을 적화하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시키 나가는데 전 인민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이 요지가 핵심이 그겁니다.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는 다소 좀 적대적이고 남한에는 이제 대화를 이제 제의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화전장면 전술이라고 보십니까? 남한에 대화하자는 게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그거는 적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화를 하자. 핵, 미사일, 이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신년사는 뭐 남한을 어디 좋게 봐주자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기들은 남조선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의 강대국, 핵강대국 밑에 그런데 뭐 있는 그러니까 이 겨울철 뭐 스포츠 대회 우리 참석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거 자기들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핵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민들은, 북한 인권 이런 건 없고, 북한은 너무너무 잘 살고, 각 분야에 대해서 주겠습니다. 뭐, 또락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승리 자동차 연합 기업소는 어떻게 하고, 뭐, 전부 잘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잘 만들고 있고, 인민 생활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이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좋게 사회주의화 시키자. 다 적화시키면 나라도 강해지고, 인민의 생활도 아주 즐겁고, 부유하게 된다. 뭐, 이런 요지가 그 모든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북한 측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이제 시사를 했는데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물론요, 참여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을 달겠죠. 뭐 참여하는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봐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핵미사일 강국, 바로 사회주의 강대국이 돼가지고 뭐 남조선 너희들 그렇게 액을 복걸하니까 우리가 뭐 방해는 안 하겠다. 우리가 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절대적인 우위에서 우리 사회를 적화하는 그 의도는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면서 이 뭐 겨울철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하니까 나도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근본을 보지 않고 이 전문가 근본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평창 동계올림픽 여기에 북한이 오냐 안 하냐 이것만 목표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독물인지 독약인지 이게 몸에 좋은 건지를 생각지도 안 하고 얼른 받아먹는 참 순진하고 어린 왕자가 걱정입니다. 이제 한국은 순진하게 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접근하고 있고, 북한은 그걸 정치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접근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경에 핵미사일이 가장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핵미사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자기들의 우월한 리더십을 자신 있게 홍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림픽도 운동, 겨울철에 운동하는데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읽지 않고 연속극만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은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창올림픽 참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사드를 저거를 철수해라.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 된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이런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미제국주의자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미군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냐. 미제국주의가 왜 우리 땅, 이 신성한 남조선에 와서 주둔하고 있느냐. 왜 여기 와서 전쟁 노름을 하고 있느냐. 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느냐. 긴장은 김정은이 자기가 긴장하고 우리한테 포격을 하고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칼기를 폭파시키고 아웅산 테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6.25 전쟁을 하고 했는데 거꾸로 미국이 바로 이렇게 전쟁 노름을 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내용을 신년사에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며칠 전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은 그건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진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군인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이에요.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과 미국 주둔군과 미국 군인 가족들, 미국인들이 여기도 20만 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인데 이거를 안 한다면은 이거는 안전과 생명이 보장 안 되는 나라에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출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한미연합훈련과 바꾸는 형태의 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한미 군사연습은 없게 되는 그런 형식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 맞고 핵에는 핵뿐입니다. 저기서 이미 이제 이번 신년사에도 잘 나와 있는데 김정은이는 핵과 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는 34살밖에 안 되지만은 세계의 가장 걸출한 영웅적 지도자로서 세계 인민을 향해서 그 신년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창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세계의 사회주의의 승리 그리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 혁명화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사회주의화를 하자. 전 인민이 단결해서 사회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저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자기들은 자주성을 지키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 이런 위대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를 사회주의한테 나가겠다. 이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군사훈련 좀 한다 이런 문제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조선 자체에서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 민족의 땅에 여와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이런 요지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신년사를 정말 꼭 좀 한번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 문제가 뭔지를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항상 이제 대남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미제국주의자는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말에 왜 일본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손을 잡느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으려면 바로 김정은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바로 우월한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김정은 세습 독재의 그 품 안에 다 안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참 행복, 우리 민족이 참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첩경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민족의 위대한 강성대국을 만든 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노선에 다 동참해라 이 뜻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정을 하는데 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개념을 만들고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공산주의 초기 혁명에서는 민족 개념보다 계급 혁명이 앞섰는데요. 이 식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식민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이든지 이런 많은 나라에서 식민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식민지 해방, 민족 해방 투쟁을 공산당이 지원했는데 이것이 바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소련의 본부가 있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라는 그 지도 아래서 바로 이 제3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데에 바로 민족 해방 투쟁을 공산당이 주도했습니다. 중공도 그렇고 여기 김일성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민족 개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주체 사상에 의해서 더 강화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왜 미군이 여기 주둔하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2003년도 대구에서 열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한 이른바 미녀 응원단이 한국에 와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런 응원단을 또 북한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남쪽을 교란할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친북, 반미, 친중, 반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성격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대하냐. 바로 미군이 주둔하는 이 남조선보다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외세도 없고 정말 낙원 같은 사회다. 세금도 없다 여기는. 빈부격차도 없다. 오직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인간 해방,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있죠. 사람 중심. 이게 바로 주체사상 그 북한 헌법에 나온 말 그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 이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북한이 다 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전부 꿰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서 바로 여기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한미 간에 이간하고 한일 간에 이간해서 고립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에 의해서 우린 전쟁을 싫어한다. 전쟁이 두렵다. 그러니까 북한에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한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재검토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일 간의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민족 정서상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도로 돌아가서 위안부로 데리고 가는 일본 놈들 다 쳐 죽여도 끝이 안 나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도 끝이 안 날 이런 역사적 숙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국의 저런 횡포, 이번에 중국에 기자들 가서 얼굴 다 뼈가 부러지고 당하고 사과도 못 받고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 천안함이다, 칼기, 폭파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응징 한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북한이 핵을 미사일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걸핏하면 우리 협박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 불가결한 외교적인 축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하고는 계속 반미 반일을 하면서 그 축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근본적인 정권의 속성이 반미, 친북, 반중, 친중, 반일. 그래서 이런 반미, 반일, 친북, 친중의 이 속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일부의 이제 혁신위원회 소속의 이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이뤄졌던 개성공단 폐쇄를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성공단 재개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십니까? 그게 반미운동이라는데 미국에서 바로 성명이 나왔죠. 그죠? 미국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그거는 잘한 것이다. 그거는 당시에도 절대 필요했고, 지금은 더더구나 유엔에서 4번이나 제재 결의, 작년에만 4번이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개성공단 폐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거는 폐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이 멍텅구리들만 이거 도대체가 뭘 주장하는지.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표정 관리 중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왜 이런 김정은 기쁨조 노릇을 그만둬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럼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재개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계속 말하면 이 평창 올림픽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애걸복걸 하는 거 보십시오. 한미 군사훈련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걸고 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각 정부 부처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에 카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종수 신부가 임명돼서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 종교인이 여기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개입한 그 신부도 문제고, 그런 내용을 쓴 그 사상도 문제고, 그런데 신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부는 항상 좋은 이야기 하고, 그거는 공산당인데 어딘 좋은 소리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의 혁신위원회요? 혁신위원회가 될 수 있는, 위원장이 될 수 있냐예요. 그래서 통일부라는 게 김정은의 기쁨을 위한 통일부냐, 아니면 적화 통일부냐, 분명히 명칭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